그때 그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믿었던 자녀 사업에 퇴직금 1억 5천 지원, 현재 남은 건 빚더미뿐.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서도 아들에게 퇴직금을 지원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70대 어르신의 사연이 소개되었죠. 마치 남의 일 같지 않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가 벼랑 끝에 몰린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세상 어느 누가 다르겠습니까? 내 것을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이고 기대일 겁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 무려 절반 이상을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자녀 리스크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투자하면 노후에 기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라도 있었지만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봉양하리라는 기대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간곡히 사업 자금을 부탁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제대로 밀어주시면 제가 아버지 남은 여생 평생토록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김영호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아들인데 믿고 한번 도와주자 는 격려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김영호 씨는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퇴직금 전부를 아들의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사업이 제법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매달 용돈도 보내왔고 김영호 씨는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못 가 아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 자금이 꼭 필요하다. 이번에는 김영호 씨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미 거액을 투자한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김영호 씨는 결국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아들의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아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감당하기 어려운 집 담보 대출금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사무치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말만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요. 김영호 씨는 오늘도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피눈물을 삼킵니다. 왜 이런 비극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으며 이것이 결국 심각한 가족 불화와 해체의 원인이 된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의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주는 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녀의 빚을 해결해 주려다 부모까지 경제적 나락으로 함께 떨어지면 결국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퍼주는 지원은 때로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2.8%로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10.3%로 오히려 감소했죠. 자녀와 평소에 연락하는 비중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전체 노인의 9.2%는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자녀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외면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영호 씨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경우 법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앞서 언급된 70대 어르신의 사례처럼 민법에는 분명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부모 스스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동시에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설령 부양료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그 액수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최소한의 생활비나 치료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부양료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적인 해결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 금융 전문가는 성인 자녀 지원으로 인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퇴직 후에는 반드시 가족 모두에게 현재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막연한 기대감이나 체면 때문에 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결혼 지원금이나 사업 자금 등 목돈이 들어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한계에 대해 사전에 가족 간에 명확하게 논의하고 합의된 선을 정해 두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여기까지 달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셋째, 가지고 계신 목돈은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녀가 갑작스럽게 큰 돈을 요구해 올 때 이미 연금으로 묶여 있어서 당장 큰 돈을 빼내기가 어렵다 고 설명하며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자녀가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면 무작정 부모가 그 빚을 떠안으려고 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조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부모의 남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면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담보대출은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살던 집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현재 집을 처분하고 규모를 줄여 이사한 뒤 남은 차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조건 불이행 시 증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원을 할 때 내 순자산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라는 한 전문가의 조언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합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지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되려면 자식을 믿고 재산을 일찍 넘겨라라는 자조 섞인 말을 그저 흘려듣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는 매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법적인 보호장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진정한 독립을 돕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금융 교육을 통해 돈의 가치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퍼주는 지원을 과감히 중단하고 자녀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키우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준비 자세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과거처럼 일시금으로 받아 자녀 사업자금 등으로 섣불리 지원하기보다는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돈은 연금화하라 는 전략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죠. 특히 집 한 채가 내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가입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노란 우산 공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잊지 마십시오. 법정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이렇게 쌓인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자녀 지원으로 인해 혹시 모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희망은 분명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원과 철저한 준비로 자녀의 성공과 안정된 노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68세 박현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현준 씨 역시 은퇴 후 아들로부터 사업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현준 씨는 덜컥 돈부터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노후 계획과 현재 재정 상황을 아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조건으로 대여 형식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함께 사업 계획의 현실성과 위험 요소를 꼼꼼히 검토했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현실적인 조언과 신뢰 덕분에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택했고, 지금은 작지만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아버지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박현준 씨는 든든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큰 기쁨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과 준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안정된 노후는 결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에도 분명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며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후회와 한숨으로 얼룩진 노년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막막하고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